이노 자스리 엄마로 산다는 것. 임가영. 어, 그럼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되겠네. 어이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되겠다니. 참나. 어머니, 그동안 제게 해주신 것으로도 이미 넘치옵니다. 이제는 소인 어엿한 성인이 되어가는 바 어머니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사옵니다. 무릎 꿇고 금송아지쯤 내밀며 요렇게 말해도 서운함이 올라올 건데 핸드폰에 눈길 꽂아두며 저게 엄마한테 할 말인가. 이놈의 자식. 근래에 속이 아프다며 힘들어하더니 두 주 사이에 체중이 4kg가 빠졌다. 안 그래도 마른 체형인 아들은 점점 개업한 가게 앞 펄럭이는 공기 인형을 닮아간다. 일주일 후면 바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녀석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진다. 내과에서 받아온 약은 식전, 식후, 자기 전까지 많기도 하다. 약을 먹고도 회복이 더디면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제발 거기까지는 안 가면 좋으련만. 땀을 한 바가지쯤 쏟으며 저녁으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인다. 다른 건 몰라도 된장찌개인데 반가워서라도 조금은 더 먹겠지. 나름 체계적인 공약이다. 밥 먹어. 이거 다 식어. 야, 얼른 와. 해가 지고도 푹푹 찌는 날씨에 굳이 보글보글할 때 최강 비주얼 타이밍에 먹이겠다고 식전약 먹고 들어간 아들을 다급하게 재촉한다. 마지못해 펄럭펄럭 나오더니 철퍼더 갔는다. 아씨, 잘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퍼? 씨? 잘못 들은 건가? 흐르는 땀 때문에 정신마저 혼미해진다. 야, 처먹지 마. 먹지 말라고. 밥그릇을 획 뺐고 시뻘건 레이저를 파바바박 쏘고 싶지만 아들은 지금 많이 아픈데 어미가 그럴 순 없지. 아, 그렇고 말고 이번 딱 한 번만 봐주기로 한다. 응? 보기보다 별로 안 많을 건데 그럼 일단 먹어보고 남겨. 그냥 먼저 덜어. 잔뜩 불편한 얼굴로 한술도 뜨지 않은 채 저러고 멈춰 있다. 얼른 안 덜어주면 나보다 먼저 저 녀석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판이다. 결국 몇 숟가락을 덜어내는데 더워, 더워. 계속 덜어내라는 아들. 일단 먹어보고 내 목소리에도 감정이 들어간다. 결국 수저를 들고 밥을 뒤적뒤적 하더니 한 숟가락 겨우 먹고 또 한 숟가락. 그리고 멈춤. 한참을 그런 채 심각하다. 뭐가 또 문제야? 하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니 아이씨, 못 먹겠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곤 잠시 뒤 들리는 게임 소리. 하, 꾸역꾸역 아들이 뒤적거린 밥까지 먹는다. 아까 더 덜어할 때 확 줄여줬으면 조금은 더 먹었을까? 내가 된장찌개 하나는 완전 잘 끓이는데 오늘은 그중 진짜 역대급인데 내 숟가락도 끝내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다. 결국 내시경을 받으러 가는 차 안 조심스럽게 어제 저녁 식사 때 말이야 이야기를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다. 그러면 되겠다는 거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요즘 들어 그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려던 참이었다. 아프다는 핑계로 엄마를 좀 부리듯 하고는 아니고 내가 스스로 된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함은 일도 모르는 듯 일주일 내내 게임에만 빠져 지내는 놈이 내가 얼마나 참고 참았는데 엄마 속이 아주 시커멓게 되어버린 것도 모르는 놈이 야 이놈아 말을 그딴 식으로 하면 내 속은 좋니? 이참에 혼쭐을 내주려다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 결국 어르고 달랜다. 우린 병원에 가는 길인데 어미가 그럴 순 없지. 난 교양 있는 엄마니까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만 봐주기로 한다. 내가 아파서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로 시작한 이야기가 미주알 고주알 블라블라를 거치고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너를 믿고 아끼는지. 마침내 매우 구차한 쪽까지 흘러갈 쯤. 알아. 그 의뢰에 대화 종료.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뭔 대기 시간이 이렇게 긴지 정말이지 없던 병도 생기겠다. 차 안에서 대화를 찜찜하게 마무리한 터라 딱히 오가는 얘기 없이 핸드폰만 바라본다. 잠깐의 진료 후 검사실 앞에서 또 한 번의 대기. 슬쩍 돌아보니 아들은 수면 내시경에 대해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 센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처음 하는 수면 검사가 불안하긴 한가 보다. 마음을 좀 풀어주려 그간 받았던 검사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니 그제야 내 쪽을 바라본다. 신이 나서 약간의 뻥을 섞은 대장위장 세트 내시경 영웅담을 급조한다.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다고, 잠깐 자고 나면 휙 지나간다고 이참에 손도 살짝 잡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서 아들 이름을 부른다. 급히 일어나 검사실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진다. 뭐야? 나 울어? 운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니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는 눈물이 어이없게 계속 채워진다. 간호사가 몇 가지 설명을 해주러 나왔다가 나를 보고 당황하는 눈치다. 창피하긴 한데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2.03kg. 아들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태어나 일주일 넘게 인큐베이터에서 생활을 했다. 1.97kg으로 더 작게 태어나 한 달을 병원살이한 쌍둥이 여동생보다야 적게 고생했지만 첫 돌이 훌쩍 지날 때까지 둘 다 정기적으로 온갖 종류의 미숙아 검사를 해야 했다. 어떤 검사는 오늘처럼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고 간호사에게 아이만 들여보내는데 아기 사지를 잡고 검사하는 걸 보면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유였다. 잠시 뒤 들리는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내 사지가 잡힌 듯 그 자리에서 그저 벌벌 떨었다. 미안하다고, 너무 빨리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울고 또 울었다. 아이들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으니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되겠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두 아이와 나는 서울과 지방 우리 집을 수도 없이 오갔다.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간절했던 그때, 아들처럼 센 척했지만 어리고 어설펐던 그때, 검사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에 잠시 잊고 지내던 그때가 급 소환이 되어 결국 화장실 한 칸을 차지하고 한참을 훌쩍거린다. 아들은 마취가 잘 되지 않아 약을 2배로 써 적어도 30분은 더 있어야 일어날 거란다. 왜 또 마취는 잘 안 된 건지 2배로 약을 써서 나중에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이 올라오는데 채 5분도 안 돼요. 아들이 걸어 나온다. 아무 말도 없이 옆자리에 앉더니 계속 실실거린다. 괜찮은지 물어도 할 뿐 계속 실실거린다. 이런 게 부작용인가? 왜 자꾸 웃느냐고, 너 안 괜찮은 것 같다고 물어보니 그제야 입을 뗀다. 검사 받으며 꿈을 꿨는데 우연히 3만 원이 생겨서 뭘 살지 한참 고민했단다. 게임 아이템을 살까? 편의점을 털어 간식을 가득 채울까? 패션 안경을 하나 살까?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떠올리며 너무 행복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다고.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그걸 고민하는 동안이 최근 들어 가장 행복했다나 뭐라나.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놈이 3만 원어치 쇼핑 꿈에 저리 좋아할 일인가. 아직 마취가 덜 깬 거겠지? 이 정도로 삐리리한 녀석은 아니잖아. 내 마음의 소리를 알 리 없는 아이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엄마, 나 쇼핑을 해야 할 것 같아. 한 3만 원?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거든. 이걸 유지하려면 쇼핑이 아주 딱인 것 같아. 여기 병원 1층에 안경점 있었지? 응, 정신이 번쩍 들게 꿀밤 딱 한 대만 때릴까? 잠시 고민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먼저 나온다. 내가 웃으니 아들도 따라 웃는다.
검사 결과는 식도와 위에 약간의 염증과 최근 못 먹어서 그런지 저혈압이 있다는 정도였다. 결과를 듣고 나니 안도감이 차오른다. 다행히 어디가 많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괜찮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땐 밤새 검색을 하며 뒤척였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도 자기 몸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도 내내 편치는 않았겠지. 거기다 잘 먹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끼니마다 부담스럽게 그득그득 차려내고 먹어라. 조금만 더 먹어봐라 재촉하니 그것 또한 편치 않았을 거다. 얼른 검사하고 무슨 말이라도 듣고 싶었겠지. 식습관, 생활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단 약으로 개선을 해도 불편감이 계속될 거란다. 아들은 고분고분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아들이 깨어나기 전 담당 선생님 만나서 엄마가 하면 그저 잔소리인 줄 아니까 조심해야 하는 게 있다면 10배는 강조해달라고 부탁해 놓길 참 잘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까와 달리 부드러운 공기가 느껴진다. 아들도 나도 한껏 긴장했었구나 싶다. 서로를 향해 괜하게 날이 섰었다. 그랬던 것에 비하면 꽤 잘 참았구나 생각한다. 집에 도착하면 얼른 뜨끈한 죽을 끓여야지 하며 가다가 죽집 앞에 차를 세운다. 먹고 싶다던 잣죽을 한 그릇 포장해서 아들 먼저 집으로 들여보내고 집 근처 애정하는 카페에 들어가 에어컨 앞에 자리 잡고 노트북을 켠다. 요 근래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겠더니 아들 이야기를 기록하는 손가락이 바쁘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나니 며칠 동안 찐득하게 들러붙었던 것들이 날아가는 것 같다. 죽 맛은 괜찮았어? 약은 먹었고? 응, 응. 내가 보낸 메시지에 한참 뒤 날아온 네 글자. 그래 아들아, 나도 응응이다. 어느새 미지근해진 커피가 오늘 유난히 고소하다.